안녕하세요. 루지TV의 루지입니다. 차가 막혀가지고 연달아서 두 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저에게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알려준 우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해요. 이제 유튜브에 파이프라인 우화라고 치면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소개를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파이프라인 우아 이 주인공은 이제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친구인데요. 이 두 친구는 이제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들이에요. 이 둘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같은 성향이었지만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각자 뷰를 달리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둘이 사는 동네에 어느 날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마을에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와 가지고 그 마을에 갖다 주면 리터당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둘은 지원을 했고 둘은 같은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동이를 들고 산까지 올라가서 계속 나르기 시작했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둘의 성향이 이제 체력에서 좀 차이가 나기 시작을 했는데 둘의 체력 차이에서 둘의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블로라는 친구는 몸이 좀 허약한 친구인데 양동이를 들고 산 꼭대기부터 아래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처음 가지게 됐고요. 이제 브루노라는 친구는 워낙 체격이 좋아가지고 파블로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때 브루노라는 친구는 양동이를 더 큰 거 사가지고 뭐 세네 번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면서 브루노는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고요. 파블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씩 머리를 좀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덜 왔다 갔다 하고 물을 조금 날르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을까?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는 저 일을 끝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체력 차이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는 계속 머리를 썼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난 거죠. 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내가 물을 날라야 되는 곳은 산 꼭대기에 있고 나의 마을은 아래에 있다. 그러면 파이프라인 간을 잘 설치해서 아래로 내리 꽂으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아래로 흐르면서 돈을 계속 벌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브루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브루노, 나 좋은 생각 있는데 이거 같이 해볼래? 내가 같이 해볼래? 너 지금 돈 많으니까 그 돈 나랑 같이 보태가지고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건설하는데 한번 돈을 투입해서 해보자 라고 했더니 브루노가 당연히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지금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있고 너만 못 보는 거야 하면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파블로는 결국 자기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쓰기에는 돈이 부족하니까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그리고 평일에 일이 끝나고도 저녁 늦게까지 자기만의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자꾸 삽질을 하고 파이프라인 간을 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파블로를 어떻게 봤냐?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별명까지 생긴 거예요. 아, 쟤 맨날 삽질하고 저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걸 언제 연결해가지고 하겠다고 저렇게 고생을 하냐 하면서 파블로를 이제 파이프라인 맨이라고 놀려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파블로는 이때도 파블로도 안티프레질이라는 단어가 없겠지만 안티프레질 요소라고 느낀 거죠. 그래, 남들이 무시할 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하고 묵묵히 자기만의 일을 한 거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파블로는 결국 파이프라인 그 시스템, 파이프라인 관을 완성을 했고 브루노는 이 와중에도 자기의 허리가 휘는지도 모르고 더 많은 양을 들고 막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노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허리가 조금씩 휘는 거를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빨리, 더 많이 옮겨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게 악순환이 된 거죠. 많이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난 거죠. 그때 이제 파블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파블로가 이제 브루노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너 돈 해서 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둘이 사업을 잘 만들어 가지고 둘 다 파이프라인을 잘 건설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냈다라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느끼는 거 굉장히 많지 않아요?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시세 차익에 집중하고 있는지, 작더라도 이 돈이 나중에 돈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드는데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내가 20억, 3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거기서 실거주하고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계속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 생활비가 어떻게 마련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그 사람이 과연 부자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5억, 10억을 가지고 내 실거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의 노동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집에 가서 가족들과 놀고 주말에 어디 여행 가고 휴식을 취하면서도 돈이 계속 벌리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A가 부자예요? B가 부자예요? B가 부자죠. 여러분도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모르냐?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하고만 지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끼리 계속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러는데 내가 더 나은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나를 우선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고 나도 그 사람들을 시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선은 나보다 훨씬 더 부를 이루고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선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시기와 질투를 느끼나요? 그런 거와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돈으로만 구분하면 안 되지만 신기한 건 또 부를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책도 많이 읽고 여유도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더 잘 챙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려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야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인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부자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이고요. 투자 방식을 다변화하고 자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0%의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벌겠다는 생각은 사실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덫이죠, 덫. 결국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할수록 엘리트 계층이 돈을 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본주의 세상이라는 것을 꼭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시세 차익만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지 어떤 게 답인지는 솔직히 없지만 내가 지금 빠듯하고 나의 노동력과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면 조금이나마 시세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나의 자산을 다시 재배치하는 노력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는 드렸지만 현금 흐름 투자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그 뷰만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그 뷰는 뭐냐? 시세 차익은 아니고 항상 투자자는 투자 대비 수익률, 즉 나의 돈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아도 이 시세가 상승을 해서 담보 가치가 증가가 되면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니까 그때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입했던 돈을 빼서 내 투자금을 회수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그럼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반전세로 보증금을 놓고 월세를 받아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만들며 내 돈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투자 수익률은 무한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사서 모아가면서 이 자산을 다변화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장기 투자하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효용인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도 극대화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항상 돈을 버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나의 소득 중에 내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 나오는 소득이 내 총
소득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소득 비중이 50% 미만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파이프라인 개선 작업에 힘 쓰셨으면 합니다. 그게 정말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루지TV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